안녕하세요. 새로 찾은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시간이 좀 지금 방송을 안 하면 또 방송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열어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SAMT 이런 애들 제가 모르겠죠. 예전에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 계단식으로 올라간 애들의 말로 쭉 쏜 다음에 그 다음에 갭에서 무너지든가 그냥 갭에서 무너지든가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야 희한하게 되네요. 계단식으로 올라간 애들이 어느 날 갭을 굉장히 많이 떴다. 그러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갭을 굉장히 많이 뜨면은 올라가는 척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갭을 뭐 1, 2% 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은 뭐 10% 이상 막 그런 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론상으로는 저런데 보통은 한번 쏴주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쏜 다음에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지금 얘네처럼 떠르르르 이렇게 올라간 애들 그죠? 계단식으로 올라간 애들은 따다다다다 계단식으로 올라간 애들은 어느 날 쭉 한번 쏩니다. 이게 작전의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꼭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15%나 20% 이상 크게 한번 쏜 다음에 이게 꼭 한 번만 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속으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의 끝을 계단식으로 쭉 올라간다가 이번 작전의 끝을 나는 여기로 봤어. 세력애들이 봤을 때 그러면 한 번에 올라가든 아니면은 나눠서 올라가든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자기네들의 이제 이익을 다 추구를 했다. 그럼 여기서 거의 갭에서 무너집니다. 보통 평단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된 다음에 그 선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무너집니다. 대부분 갭을 둡니다. 그 갭을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게 갭이 뜨면 애들이 후달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개미들을 흔드는 역할도 있겠지만 보통 갭에서 무너져서 나중에 이만큼의 이 갭을 또 나중에 이제 그 자기들 호가를 채웁니다. 세력애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여하튼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의 끝은 상승을 한 다음에 갭에서 무너지거나 그냥 갭에서 무너지다. 이게 두 개를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요즘 이제 그 해야 될 것만 평소에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다가 스톱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컨셉을 잡았죠. 그래갖고 이제 제 얘기하는 거는 저번에는 몰빵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섹터에 몰빵을 하던 어느 종목에 몰빵을 하던 어느 시기에 몰빵을 하던 이제 이거 하지 마라. 뭐 ETF에 요즘 ETF 얘기 많죠. 뭐 그 AI 뭐 그 저기 국가에서 뭐 저 장려하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다 여러분들 그냥 꼬시는 겁니다. 휘둘릴 필요 없고요. 또 그 SK 그 하이닉스하고 삼전이랑 그래서 뭐 그 합병해서 뭐라 그러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뭐 있는데 제가 수술 후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습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누가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거 제품도 이제 ETF 이제 그 종목으로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꼭 상품화돼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ETN도 있고 이제 옵션 비슷하게 있는데 여하튼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을 원금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순간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나는 감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홍보해서 했어요. 누군가 절대 내려갈 일 없다고 해서 뭐 매수했어요 이렇게 얘기 떠들어 봐야 소용 없습니다. 마이너스 된 건 마이너스 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 이제 아까도 계단식을 얘기했듯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의 끝이 갭떠서 무너지던가 한 번 쏘고 갭에서 무너지던가 오히려 이게 더 많습니다. 꼭 한 번만 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 번 쏘든 두 번 쏘든 예를 들면은 따다다다다다 해다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세 번 쏘고 이렇게 갭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갭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한 7, 8% 이상 막 갭 차이 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0% 가까이. 10% 안팎으로.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보통 단타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여러분들 기억력을 되살려 보면 이제 저
되살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갭에서 무너지는 음봉을 조심해야 된다. 그냥 무너지는 것보다도 갭에서 무너지는 거. 근데 또 일반적으로 갭에서 무너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말고 이것도 같은 얘기죠. 이것도 이제 갭에서 무너지는 이건 너무 이제 잔인한 거고 이 정도까지는 꼭 저렇게 잔인하지 않더라도 가령 뭐 이런 거라고 이거 다 지워볼게요. 코나 아이 내가 평소에 가던 곳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평소에 가던 흐름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벗어나 올라가 있죠. 굉장히 올라가 있죠. 요 라인에 있는 것도 내가 평소에 가던 라인에서 갭에서 요렇게 갭에서 무너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평소에 가던 라인 벗어나서 이 벗어났다는 건 보통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밑에보다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요런 거 갭에서 무너지는 요런 거 그죠? 이게 시작가가 1.56 그죠? 그렇게 큰 갭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서 이날 예를 들어서 손절을 못했어. 무너지는 건데 아이씨 그냥 마이너스 2.3, 2.99니까 뭐 에이 종가 마이너스 4.15인데 저 뭐야 시작가가 3.99였는데 0.87로 마감을 했어요. 한 3% 정도 무너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에이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 냅뒀어. 이 갭에서 내가 평소에 가던 라인 벗어나서 이 라인을 벗어나서 대부분 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벗어난 거 이렇게 라인에서 위에나 밑에 있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걸 따지는 겁니다. 보통 그 위에서 갭에서 무너지는 음봉 이거 하나 며칠이죠 이게 25년 6월 19일 3.99 갭 떠서 4% 가까이 갭을 떠서 이제 무너지고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날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걸 안 팔았단 말이에요. 갭에서 무너지는 음봉을 냅둬 버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평소에 다루던 그 흐름에 벗어난 지역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몇 개월 동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 8 아직까지도 여기까지 안 왔죠. 아직까지도 내가 매매했던 여기 평단까지 지금 안 왔어요. 8만 1천 이날 어디에서 잡았던 간에 여기서 잡았던 예를 들어서 시초에 잡았건 나중에 잡았건 종가에 잡았건 언제가 잡았건 이제 잡았건 안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6월 6월 19일인데 올해 6월 19일 되려면 이제 뭐 한 달 남았을까요? 한 달 좀 더 넘었죠. 1년 정도 되도록 안 와요. 이 내가 그날의 평단이 안 와. 근데 얘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용콩 꾼 겁니다. 보통은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갭에서 무너지는 음봉은 여기서 쭉 내 흐름이 있다가 내 흐름에서 벗어난 곳까지 올라갔는데 그 갭 떠서 일반적으로 가다가 이 위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음봉이 하나 있었다. 그럼 이 이후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운이 좋아서 내려가다가 올라왔지만 운이 좋아서 내 평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근처까지. 그죠? 내 평단이 요 원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근처까지는 왔어요. 지금 얘가 그런 꼴입니다. 여기가 내 평단이라면 근처까지는 왔어요. 근데 보통은 근처까지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보통 열에 6, 7 이렇게 무너져요. 그러면 나머지 셋, 넷은 뭐냐? 근처도 못 가고 아예 더 절망적으로 더 무너지든가 아니면 가끔 이렇게 근처까지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20, 30% 내에서 박살나거나 그나마 근처까지 가거나 그게 한 20에서 30% 됩니다. 이렇게 30%, 20에서 30% 이렇게 돼요. 20에서 30%. 그러니까 완전 박살나는 것도 15% 따진다 그러면 이게 10에서 15%뿐이 안 돼요. 내가 잡았던 평단까지 다시 올라갈 확률이 10에서 15%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그럭저럭 가다가 음봉에서 무너져. 이거는 뭐 그럭저럭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안 보고 있을 때 무너지던가 그런 거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가 평소에 요렇게 가던 애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이 왜 이래.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횡보했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단타적으로 반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럴 때는 했는데 갑자기 얘가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평소에 있던 내 사이클 내 주파수보다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런 데서 평소에 가던 대로 가다가 내 흐름보다 높은 곳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갭 떠서 무너지는 거. 이 음봉은 이렇게 될 때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안한데 갭을 오늘 4% 정도 갭 떴는데 불안한데 이러면 나오셔야 됩니다. 예, 마이너스 2, 3%에서 나와 있어야 돼요. 왜? 이게 마이너스 2, 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대부분이 이렇게 내가 평소에 가던 내 주파수나 사이클에서 벗어난데 대부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언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좋은 동네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남이나 뭐 이런 강북이라도 잘 사는 동네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빈민촌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 내기가 어렵다. 왜? 돈이 별로 안 도는 지역이니까. 근데 여기도 빈민촌이지만 사실은 여기도 빈민촌이에요. 제일 좋은 곳은 이 코어예요. 코어.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곳. 우리가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곳은 여기도 아니고 이 코어입니다. 가운데. 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 이렇게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하는 거. 이걸 먹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나는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걸 먹고 싶어.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걸 먹고 싶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수준이 빈민촌이에요. 반대로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인데 난 여기서 매매를 할 거야. 난 여기서 내려가다 말고 갑자기 반등하는 걸 먹고 싶어. 아니 그렇게 되면 좋게 하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반등하는 걸 잡아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이만큼의 수익률을 내면 좋은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반등을 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잡았어. 쭉 내려가서 여기서 반등을 할 줄 알고 잡았어. 또 내려가. 또 내려가. 그 마이너스가 이거 금세 한 마이너스 3, 40% 돼버렸어요. 이런 거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빈민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올라갈 거는 요만큼, 내려갈 거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왜 내려갈 게 이만큼인 이런 곳에서 왜 매매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빈민촌인 거고 여기도 빈민촌인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서 어느 지점에서 딱 반등을 할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여긴 아냐? 여기 코어, 네 말 맞다는 코어라고 여기는 하는데 그럼 너는 여긴 알아? 여기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타격이 적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1년 가까이 무너지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26년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이래요. 이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나는 높은 데서 더 높은 데를 먹을 거야. 낮은 데서 잡아서 높은 데서 팔 거야가 아니라 난 높은 데서 잡아서 더 높은 데서 팔 거야 하는 이 지점은 되게 위험한 지점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평소보다 이렇게 뭐 양봉 나오다가 갭 떠서 이런 데서 음봉이 이렇게 무너진다. 근데 하필 내가 이런 데서 잡았어. 매수를 이런 데서 잡았어요. 이게 단타로 잡았건 장기적으로 잡았건 초장기로 잡았건 뭘 잡았건 간에 어쨌거나 잡지 말아야 한 곳에서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으면 안 잡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만약에 나는 고점 매매가 좋아. 그래서 만약에 잡았다 손 치면 이런 데서는 올라갈 때는 당연히 경과를 보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져서 음봉이 됐다. 이럴 때는 음봉도 이런 데서는 견딘다고 쳐도 빈민촌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매매를 해야 되는 곳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죠? 120선과 가까운 곳, 또 120선과 20선이 서로 가까이 가는 곳,
대부분 곽철용 자리 또 수량 자리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밭추령이 아니라 곽철용 자리, 타짜에서 나오는 캐릭터죠. 그 곽철용 자리나 뭐 수량 자리가 뭐 저 잘 모르시면 제 공부 영상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고요. 모르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일주일에 방송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이것뿐이 안 되는 인간인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예전에 복습했던 걸 또 계속 해버리면은 또 새로운 걸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시는 거니까 제가 매번 할 수 없지만 굳이 저는 방송 영상을 봤는데 안 봤는데 알려달라고 하시는 건 좀 뭐하지만 보긴 봤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의껏 보완을 해서 방송을 다시 또 언제가 됐건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서도 소장 자리에서 120과 20선이 3개월 이상 평행하게 120선 이렇게 하락하는 것만 아니라 여기서는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요 정도 상승은 애교로 봐줄 수 있죠. 횡보하거나 조금 상승하는 경우, 지금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3개월 이상 슈팅한 거에 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죠? 넷, 다섯, 여섯, 6개월 정도 120과 20선이 계속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20선과 20선이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120선과 20선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너무 멀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할만하죠. 지금 이거 코나이 같은 경우는 120선과 20선이 가깝고 이 빨간 선이 120이고 요 파란 선이 20선이에요. 가깝고 여기서 슈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는 소장 자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가까울 때는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이미 슈팅을 해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는 낮은 데서 잡아서 높은 데서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높은 데서 잡아서 더 높은 데서 버릴 거야.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닌데 굳이 내가 매수를 했어. 나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단타로 잡았건 예를 들어 뭐 장기적으로 잡았건 초장기로 잡았건 잡은 걸 뭐라 할 수는 없죠. 뭐 자기가 잡겠다는데 누가 뭐래. 근데 잡았다 손 치더라도 이게 양봉이었을 때는 견디다가 내가 내 평단에서 이미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나오면 좋은데 분위기가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갭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 전날이 여긴데 이게 한 4, 5% 정도 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잡았어서 양보기를 해서 견뎠는데 이게 음봉이 돼버렸어. 이럴 때는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가 됐건 3%가 됐건 마이너스 2%가 됐건 3%가 됐건 평소 같으면 견디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스타일이 있으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 나와야 되느냐. 여기 보이잖아요. 차트가 보이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달 동안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장기간 하락하는 것 중에 신호가 뭐냐? 갭을 떠서 음봉이 나오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코나 아이만 그러냐? 꼭 얘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얘는 극단적인 경우니까 좀 빼고 얘도 얘 뭐 차트가 얼마 없네요. 까뮤이엔시 얘도 애매하고요. 또 이게 방송 준비를 안 하고 시작을 하니까 또 조금 그러긴 한데 이것도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딱 그렇게 잔잔하게 하다가 갭에서 확 무너진 애가 안 보이네요. 또 막상 찾을래요. 약간 요런 애들 근데 이게 너무 슈팅을 한 셈이니까 이건 또 적절한 예는 아니고요. 쭉 이렇게 무너진 애가 또 찾아버리고 요새 장이 계속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장이 계속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가 별로 없어서 적절히 또 예를 들기가 그렇기는 한데 이제 요런 거라고 봐야겠죠. 얘 대표적인 게 얘 7% 정도 갭 떴죠? 며칠이야? 6월 23일 날 7% 정도 갭인데 이게 적절한 건 아닙니다. 이 전날 아마 상한가였나 본데, 그죠? 이것도 적절한 예는 아닌데 이런 거 빼고 이제 다른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워낙 장이 좋아가지고 어쨌거나 내가 평소에 매매를 해야 되는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잘 가다가 어느 날 얘가 막 J2K 바이오라는 애가 갑자기 막 이렇게 평소 가던 요 라인에서 벗어나서 확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얘 평소에
12,000원, 13,000원 하는 애였는데 지금 막 15,000원까지 올라가 16,00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 이런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가다가 그래 오늘 나는 얘를 단타로 잡을 거야. 나는 오늘 얘를 중장기로 일단 잡아볼 거야. 그리고 딱 잡았는데 양봉이니까 분위기 좋았는데 4%, 5%, 6% 계속 수익했는데 갑자기 이게 쭉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이게 평소 평소 내가 매매하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났긴 했어도 시작가가 막 5%, 6% 이렇게 갭을 뜬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잔잔했어. 막 0.2, 3% 이렇게 갭을 뜬 거야. 그 정도는 뭐 그럭저럭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 여기 이런 데서 4, 5, 한 6, 5%, 6% 이상 되는 갭을 떴다가 이렇게 음봉이 됐다. 이런 거는 내가 현재 실시간 손익이 마이너스 3%가 됐건 4%가 됐건 5%가 됐건 나오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무너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평소에 얘가 잘 지내던 이 코어 라인에서는 괜찮은데 여기를 벗어난 상태에서 샥 이렇게 벗어난 상태에서 이런 데서 만약에 갭에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럼 이거는 장기간의 그 하락을 예고하는 마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되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평소에 매매하시던 그 라인에서 벗어난 애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낮은 데서 잡아서 높은 데서 파시는 게 좋지 높은 데서 잡아서 더 높은 데서 파시는 게 시도하는 게 안 좋은 거긴 한데 어쨌거나 잡긴 잡았어. 결과론적으로 잡은 걸 뭐 어떻게 이왕 잡았는데 후회하면 뭐하냐고 일단 잡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애석하게도 양봉인 상태면 좋은데 음봉으로 변하려고 한다. 아니면 이미 변했다. 이미 마이너스 2, 3%가 손실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거는 아무리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버리고 빨리 다른 종목을 잡는 게 더 낫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안 잡는 한이 있어도 이 평소 거래하시던 그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거, 이 빈민촌이나 여기나 빈민촌이나 같은 겁니다. 낮이나 높으나 둘 다 빈민촌이에요. 제일 좋게 사는 동네는 요 가운데 여기 120선과 20선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가고 있는 동네. 이 동네가 좋은 거예요. 120선과 20선이 나란히 가는데 또 이렇게 간다.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올라갔다. 안 좋은 거예요. 120선 위에서 20선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냥 잔잔하게 120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20선이 잔잔하게 따라가는 거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요런 지역에서 매매를 해야 이 갭에서 요런 데서 갭에서 좀 무너져도 견딜 만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코어 지역에서 확 벗어난 지역 이런 데서 갭에서 이렇게 무너진다 이런 거는 장기간의 하락이 오기 때문에 뭐 100% 중에 90한 85% 이상이 장기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 갭 떠서 무너지는 음봉 3, 4% 이상의 갭을 떠서 무너지는 음봉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련을 버리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오시는 게 필수라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될 정도로 필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갭에서 무너지는 음봉은 제가 글씨로도 쓸게요. 오래간만에 갭 떠서 무너지는 음봉은 견디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와야 되는 현상입니다. 70, 80 먹도록 매매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걸 방치하시면 그 나이 되도록 매매 못 하십니다. 왜? 정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피폐해 맞나? 피폐 아니 폐가 그 폐가 아니죠? 이 폐인 것 같은데 때문에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명심하세요. 갭에서 무너지는 음봉 갭 떠서 무너지는 음봉은 무조건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메시지를 함축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쓰네요. 손가락이 말을 안 듣네요. 이게 쓰니까 채팅 자체를 오래간만에
한타를 오래간만에 쳐보네요. 수술 이후에 오래간만에 쳐보는데 여하튼 갭 떠서 무너지는 음봉은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예, 이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예요. 예. 몰빵하는 거랑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예,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3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 1, 2가 몰빵하는 거하고 섹터에 몰빵하거나 종목에 몰빵하거나 뭐 하여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확 무너지게 몰빵하는 거나 아니면 갭떠서 무너지는 음봉을 방치하거나 다시 막연하게 다시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뭐 잘 몰라 하여튼 견뎌볼 거야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그렇게 견디시는 일은 그렇게 견뎌야 될 게 다른 것도 있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무식하게 이제 견뎌야 되는 것 중에 견디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갭 떠서 무너지는 음봉은 절대 견디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계속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제 조정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조정을 하는 것 같은 뭐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8천 정도 찍었으면 조정하는 게 맞지. 요런 정도 기분으로 예,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정을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